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농지에 관하여 또 농업인의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농지연금에 대해서 정말 막연하게 농지만 있으면 농지연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연하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특히 많은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의 환상을 쫓아서 잔머리를 꽤나 많이 굴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2092이고 전북 완주군 상간면에 있는 널찍한 임야입니다. 감정가격은 6억 8천 정도이고 면적은 5,126평으로 상당히 넓은 토지예요. 물건을 보면 다 눈치채셨겠지만 지목이 임야예요. 감정가격 대비 2번 유찰돼서 지금 가격이 3억 3천 정도예요. 처음 감정가격에서 2번 떨어졌으니까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농지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 금액을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농지연금은 들어가는 비용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이 더 많이 나오게끔 설계를 해야 이익이 있는 거죠. 단순히 농지연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별 이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금이나 적금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면 있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냥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목이 임야라고 했으니까 우선 농지연금의 신청 자격에서부터 밀려요. 자, 그러면 농지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농지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용은 상황마다 그리고 공시지가 비율마다 조금 다른데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면 보통 공시지가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를 보면요, 제곱미터당 1330원이에요.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서 이 임야를 농지로 바꾼다고 해도 어느 정도 공시지가 근처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다만 근처 농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니까 제곱미터당 15,000원 정도 됩니다. 전용료를 내고 농지로 바꾼다고 해도 공시지가가 이 정도만큼 올라갈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땅이 넓다고는 하지만 묘지와 건물이 있는 부분은 농지연금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길이 있는 부분도 제외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은 또 깎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농지연금의 조건에서 인적 요소를 다 채웠다고 해도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으면 2년 동안 농지로 보유한 이후에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비록 임야이기는 하지만 경사도가 높지 않은 완경사인 것은 분명히 이점이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가격이 저렴하니까 또 농지연금으로 연금을 받으면 누가 그러는데 좋다고 하니까 저 정도 저렴한 땅은 농지연금으로 던지기에 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단순해지는 게 농지연금인데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농지연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꽤 많이 있어요.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농지로 바꾸고 계획을 잡아서 또 조금씩 실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자신은 먼 훗날 5년 아니 한 10년 정도를 미리 대비하여 농지를 바꾸겠다고 계획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익이 가늠되어야 해볼 테면 하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계획을 이야기하면 제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이든 하면 이게 사족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실행해도 이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죠. 농지연금을 위한 농지라고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왕이면 다양한 각도에서 쓸모있는 토지가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까지 농지연금을 위한 토지라고 생각했으나 농지연금으로 던진 토지는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활용도가 조금 좋아서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농지연금을 위한 농지다라고 생각하고 매입을 결정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죠. 즉 농지연금을 받아도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익이 되는 그런 농지가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농지연금용 토지는 예상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상승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하거든요. 안정적으로 해마다 얼마씩 상승하니까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공시지가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입을 결정할 때 공시지가 아래에서 매입을 하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고 공시지가 언저리에서 매입하는 것이 또 좋아요. 지금 당장 활용도가 떨어져서 농지로 만들어 농지연금으로 던진다고 계산했을 때도 농지연금이 반드시 이익이 되게끔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좋은 농지연금이라고 해도요, 처음 매입 비용과 농지로 만드는 비용이 크면 결국은 이게 뭐겠어요? 그냥 내 돈 주고 땅 사서 그 땅값을 다 빼먹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불이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겁니다. 아무리 농지연금의 조건이 까다롭고 또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조건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을 맞추면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건을 맞춘다고 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으면 농지연금 아니라 그 어떤 연금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연금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다 계획하셔야 이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 농지를 구입하고 또 생각보다 농지연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농지연금은 그 자체로 실망의 아이콘이 돼버리는 거죠. 경매로 농지연금용 토지를 구입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활용도가 없으면 가격이 쉽게 떨어지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이고,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서 공시지가 근처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여기에 농지로 만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야 하고 농지연금으로 토지를 넘겼을 때 자신은 이 토지의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도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부합하는 것이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가 더 낫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조금 좋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연금으로 넘기면 이익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해서 땅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매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넓은 땅이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것을 저렴하게 사서 무조건 농지연금으로 던지면 이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리고요.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농지연금이나 농지에 관한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 관한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은 잊지 않고 꼭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